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연구소의 곽영원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어떻게 하면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고 그것도 안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확실하게 실전 투자에 있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좀 들어보시고 좀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강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 1강 같은 경우에는 2강부터 10강까지 우리가 실전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인트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투자는 우리가 예측하면서 하죠. 하지만 잘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손실의 원인은 사실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의 이제 부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는 리스크 설계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수급이 유입되는지 그 종목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우리의 이제 투자 심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손실이 크게 난 이유가 내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손실이 난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목당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분산 투자 그리고 hedge를 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큰 손실이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더 계절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이외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 시즌이라 하면은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는 1월 15일에서 2월 15일입니다. 근데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 15일에서 5월 15일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적 시즌이 1개월씩 진행이 됩니다. 1개월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돈의 이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실적 발표 시즌에도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이외에 실적 공백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투자를 해야만이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강에서는 실적 시즌의 의미와 그리고 실적 공백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국면이 바뀌기 때문에 돈의 이동 방식이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강에서는 실적 시즌과 실적 공백기로 구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의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고 분산은 어떻게 하고 hedge는 어떻게 하고 또 이벤트 드리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난 뒤에 종목을 또 선정하고 재무, 제표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운영을 하기 전에 기반이 되는 게 이런 거고 이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바로 실적 시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실적 시즌 이외의 실적 공백기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는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실적 발표 시즌은 사실 숫자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적이 요번에 잘 나온다, 컨센서스가 얼마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그 차이만큼을 조정하는 이벤트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은 좋다, 나쁘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전년도와 전분기 대비해서 좀 그저 그렇게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아주 잘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치를 감안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투자 포인트는 가이던스입니다. 즉 추정치에 변한 거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 단순하게 그 기업의 실적 숫자만 봐서는 좀 투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반영되는 구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강을 굉장히 중요한 2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변동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십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했고 현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실적 발표 시즌 1월 15일에서 2월 15일 그리고 4월 15일에서 5월 15일, 3분기,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15일에서 8월 15일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분기마다 1개월씩이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당 1개월씩 그리고 4분기니까 쉬면은 넉 달이 되죠. 4개월이 되죠. 요때는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이론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단순하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되고요. 총 6개의 축이 합성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와 할인율, 그리고 이추정치의 변화, 그리고 마진 압력, 그리고 포지션, 혼잡도, 것이 정책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측은 어렵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에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6개의 축이 합성해서 혼합적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목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계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종목 수가 막연히 늘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가파르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수를 조절하시는 게 계좌 운영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수 개념과 비중에 대한 개념을 우리 3강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종목은요, 우리가 효율적인 구간은 4종목에서 15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고객님들을 좀 보면은, 종목의 계좌에 뭐 30개 종목, 40개 종목, 50개 종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이 펀드 상품이나 랩 상품이나 아니면은 간접 투자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수를 잘 조절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구간은 4종목에서 15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호 종목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한 섹터에 집중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종목의 비중이 또 너무 크면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목 간의 비중도 똑같으면 좋지만은 비슷하게 비중은 맞춰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이 분산이 없다면은 사실 전략이 아니라
종목을 사놓고 기도하는 효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3강에서는 계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4강에서는 이어서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떻게 운영하고 실적 공부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면은 변동성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은 몇 종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하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거래 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거래 대금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돈의 이동 방향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이라 하면은 한 3일에서 3개월 정도 투자하는 컨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수익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 형태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현황을 보셔야 되겠죠. 사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와지는 종목이요. 종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중기 추세 에 따라서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거래 대금 형태도 봐야 되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거래 대금과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렇게 보면은 2,70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표 섹터의 대표 종목을 선택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포모 현상은 없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보량은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종목을 선정을 계속 해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강에서 6강에서는 재무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싼지 그리고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야 할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면 안 되는 종목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데요. 핫한 종목을 또 선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체력이 약한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데 회사는 너무 좋은데 너무 또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사면 안 되는 종목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영업이익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ROE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PER, PBR 그리고 EBITDA 이런 개념 보겠죠. 퀄리티, 가격, 현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 저평가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기회가 아니라 바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5강에서 6강에서는 종목을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바로 투자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하나의 방아쇠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느냐. 우리가 귀에 읽는 용어로서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치에 의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오거든요.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이런 왜곡 현상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짧은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길게 투자할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투자하면은 종목을 또 모으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도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1강에서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강에서 10강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하나의 독립된 강의를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2강부터 10강까지 계속 종목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연결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종목을 알려주는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국면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가져가자 이거고요. 결론적으로 승자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규칙이나 분산, 비중, 투자 심리가 망가지지 않는 사람, 투자자가 결론적으로 승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소장이었습니다.